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는 비결 한 가지만 고른다면 무엇일까?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답부터 말하자면 시력, 다른 말로는 통찰력입니다. 꿰뚫어 보는 힘, 시력이 곧 실력이다. 현실을 보는 그 힘이 불을 불러오는 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재난지원금을 나눠주죠. 많이 받으면 100만 원 안팎 받는데 여러분들에게 10억씩 나눠줘 가지고 부동산에 한번 투자해봐라. 그리고 3년 뒤에 조사해보겠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하겠습니까? 아마 10억을 나눠준 뒤에 부동산에 투자를 하라고 해서 3년 뒤에 조사해보면 지금 드러난 실력과 80%는 비슷할 겁니다, 아마. 무엇을 보고 그걸 알 수 있느냐? 로또 당첨자들의 그 실력을 보면 되게 그렇습니다. 로또 당첨된 뒤에 더 불행해지는 수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투자를 잘못해서, 또는 관리를 잘못해서, 또는 불로소득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거의 낭비했기 때문에 그 뒤에 그것을 놓고 이제 책임 공방도 되고 또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로또 투자 그 당첨자들의 말로가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사는 이 전주에서도 몇십억 로또에 당첨됐는데 그 뒤에 이 형제간의 불화가 아주 극심하게 일어난 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얼마나 시력이 좋은가? 통찰력이 얼마나 좋은가? 첫째, 그들은 언론을 믿지 않습니다. 즉, 언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한다고요. 언론에 부동산 관련 그 건설업자라든가 그 부자들이 매우 중요한 독자이자 광고주입니다. 근데 유력한 광고주의 마음을 거스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은 친 부자, 친 광고주, 즉 건설업자, 분양자, 홍보자, 건설과 유관한 사람들에 대해서 친밀합니다. 그쪽으로 기운다고요. 그러니까 언론에 나와 있는 기사를 그대로 믿으면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죠. 지금도 뭐 이 부동산이 들쑥날쑥 하는데 빠지는 곳은 많이 빠진다고 하는데 언론에 따르면 그런 거 별로 안 씻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투자자들이 줄어드니까요. 업자들이 싫어하니까요. 광고주 마음을 거스릴 수가 없다고요. 우리 기업 또는 건설, 그 다음에 금융, 보험 이런 데가 광고의 유력한 그 주주들이고, 그 광고주들이 어찌 보면 신문을 쥐락펴락합니다. 그래서 사주의 철학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눈치를 안 볼 수 없기 때문에 언론은 이렇게 그 부동산주의인데 부자들은 그걸 냉철하게 본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누가 뭐 부자가 됐네, 또는 저자가 와서, 또는 전문가네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해도 믿지 않습니다. 얼마 전 뭐 갭 투자로 돈 벌었다는 사람 몇백 채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쏙 빠져 있잖아요, 지금. 그런 책을 보고, 이 언론, 대중매체를 보고 투자에 나섰다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부자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부자들은 역시 관련자나 전문가를 믿지 않아요. 언론은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전문가의 말도, 관련자의 말도 선별적으로 수용해요. 중개사가 지금 우리나라에 현재 10만 6천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서울 와서 이번에도 아들 뭐 방언느라고 이렇게 보니까 중개소 한 군데에 이른바 실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너 명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군데 2명만 있다 하더라도 중개소 관련자가 20만 명이나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건설업자, 투자자, 금융업자,
분양자, 홍보자, 이런 언론, 여기까지 따지고 부자들도 역시 또 그런 쪽에 일가견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부자들이 대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됐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수십만 명이 관련자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요. 부자는. 특히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 주관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기 철학이 있다는 이야기죠. 정치가 역시 지금 여당들도 이른바 강남 좌파 그러죠. 강남에 사는 부자 좌파입니다. 조국을 봐도 그렇고 장하성도 그랬잖아요. 부자예요. 부잣집에 살면서 몇십억짜리 등에 깔고 있으면서 좌파라고 해가지고 서민들 이야기 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실제 정책 펴는 거 보면 그렇게만 펴겠습니까? 부자 편든다고요. 부동산 관련 그쪽으로 기운다고요. 그러나 부자들은 한쪽에 기울지 않고 선별적으로 수용한다고요. 전문가네, 뭐 관련자네, 이런 사람들. 보험 모집인이 보험 가입하라고 할 때 가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입하라고 합니까? 자기 위해서 가입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 관련자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중개사가 자기 위해서 소개하는 것이지 수수료 챙기려고 소개하는 것이지 다 뭐 폄하하고 다 그쪽 사람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그렇게 이기적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일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말 그대로 듣고 전화 왔는데 어디 투자처 좋다고 하는데 아니 익명의 누구한테 그런 전화를 해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자기가 이렇게 챙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 많은 곳에 사기꾼도 많습니까? 그래서 금융사기꾼, 이 부동산 관련 사기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고수들 많고 사기꾼들까지 판치는 곳에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투자했다가 어찌 보면 사기당하기 십상이죠. 그럼 누구를 믿느냐? 부자들은 자기를 믿죠. 자신을 믿는다고요. 그들은 이론과 실제에 밝아요. 부동산 그 등기부등본 어떻게 읽는가,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이 땅이 용도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 다음에 이 땅을 팔면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리고 이 땅은 얼마나 보유해야 세금의 혜택을 볼 수가 있는가, 그리고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 중요한 입지인데 땅인가 상가인가 빌라인가 오피스텔인가 이를테면 단독주택인가 아파트인가, 입지 고르는 거, 그 다음에 건물 고르는 거, 그 건물의 내용을 권리를 분석해 보는 거, 그거 하나하나가 다 이론과 실제가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걸 할 줄 모르면서 그냥 덜컥 전화로 계약해가지고 뭐 방 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권리관계도 따지지도 않고 그랬다가 덜컥 당하는 수가 있는 거죠. 통찰력이라는 것은 그만큼 역사적으로 볼 줄도 알고 현재도 볼 줄 알고 그 다음에 사람도 읽을 줄 알고 그 다음에 서류도 읽을 줄 알고 그 다음에 상권 분석도 할 줄 아는 그런 이론과 실제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재난지원금을 몇십만 원, 뭐 많이 받는 사람은 뭐 한 경기도 같은 데서는 300 안팎 국가에서 주는 것과 지자체에서 주는 거 그렇게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그런 재난지원금을 쓰는 그 소비 패턴만 봐도 그가 부자가 될지 가난할지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중시하는 게 이 경제궁합을 봐야 되는데 경제궁합 중에서도 소비궁합과 소득궁합을 같이 봐야 된다. 즉 버는 것과 쓰는 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버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은 남 주는 거나 다른 데다 돈을 쓰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이 실력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로또 당첨된 사람들은
행운에 의해서 자기가 그 돈을 벌었는데 그 돈 번 것도 실력으로 생각해가지고 자기를 과신해서 그 한 번의 행운을 믿고 나는 역시 운이 좋은 사람이야. 그랬다가 실패하는 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한 사람에 의하면, 즉 복권 당첨을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 행운은 한 3개월 정도만 보편화돼 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관리하는 능력이 있으려면은 그 이전부터 그런 소득 패턴과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게 없었던 사람은 그런 돈이 오면은 그걸 그냥 어쩔 줄 몰라가지고 투자도 실패하고 관리도 실패하고 그것을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나눠준다든가 이런 데서도 실패해서 돈 잃고 사람 마음까지 잃는, 그래서 자기까지 이렇게 망신하는, 그것 넘어서 패가 망신하는 그런 예들도 많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믿으려면 자기가 이룬과 실제, 그리고 이제 여기 유튜버에서도 그렇고 책에서도 그렇고 그런 건 많이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쌓아야 한다 이거예요. 저는 그 비결까지는 못 일러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자가 되려면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이 땅을 뚫어보는, 건물을 뚫어보는, 다른 사람의 속을 뚫어보는, 역사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그 통찰력을 배우는 데는 많은 수업료가 필요하다. 경험의 학교에서 많은 수업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10억 준다고 해가지고 금방 좋은 물건 잡아가지고 3년 뒤에 부자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 가난한 사람은 10억을 준다 하더라도 3년 뒤에 가난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는 참 마음 아픈 이야기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능력이 없으면 하늘에서 돈을 던져줘도 그것을 불리지 못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한 30, 40년 산 사람들한테는 그 실력이 금방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돈은 이렇게 국가에서 준다 하더라도. 그리고 사실 그 돈 100만 원 받으면 아마 500만 원, 600만 원 내야 할 겁니다. 그런 정도 국가 채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누군가는 내야 하는데 일단은 이제 받는 걸 좋아해서 사람들은 공짜로 생각하는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투자에서도 부자가 되는 데서도 공짜는 없다는 걸 알고 자신을 믿을 만큼 이론과 실제를 쌓기 바랍니다. 언론에 나오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실제 그 현장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도 저수를 통해서 강연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도 능가할 만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할 때 이 제3차 전선에서 투자자들과 겨뤄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패턴입니다. 고어가 써 있네요. 예. 이렇게 종이로 된 필통입니다. 여러분들 시력을 갖춰서 부자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